당신을 싫어하는 사람이 보내는 7가지 신호. 이렇게 행동하면 거리를 둬라. 사람은 본능적으로 호감과 비호감을 구별한다. 누군가를 좋아하면 가까이 하고 싶어지지만 반대로 싫어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려 한다. 하지만 많은 경우 직접적으로 싫다는 표현을 하지 않고 미묘한 행동으로 감정을 드러낸다. 이러한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하게 되고 어색한 상황을 겪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상대가 나를 좋아하지 않을 때 보이는 행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째, 대화를 피하고 관심을 주지 않는다. 상대가 나를 싫어한다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행동은 대화를 피하는 것이다. 내가 말을 걸어도 짧게 대답하거나 건성으로 반응하며 대화를 빨리 끝내려 한다. 특히 다른 사람들과는 활발하게 소통하면서 나와의 대화만 피한다면 이는 명확한 신호다.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하거나 내 말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곳을 바라보는 것도 관심이 없다는 뜻이다. 내가 질문을 해도 형식적으로 답하며 대화를 이어가려는 의지가 없다면 상대는 나와의 소통을 원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행동이 반복된다면 상대는 나와의 관계를 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둘째, 비언어적인 태도가 부정적이다. 말보다 더 솔직한 것이 몸짓과 표정이다.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감정을 드러내는데 싫어하는 사람 앞에서는 그 반응이 더욱 뚜렷해진다. 예를 들어 나와 이야기할 때 팔짱을 끼거나 몸을 살짝 돌린다면 이는 방어적인 태도를 의미한다. 또한 얼굴에 억지 미소를 짓거나 눈을 자주 깜빡이는 행동은 불편함을 나타낸다. 손을 주머니에 넣거나 시계를 자주 확인하는 행동도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뜻일 수 있다. 목소리가 차갑거나 말투가 짧고 단조롭다면 감정을 숨기지 않으려는 것이다. 나와 함께 있을 때 표정이 굳어지거나 인위적인 웃음을 짓는다면 이는 나를 불편해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셋째, 내 이야기에 공감하지 않는다. 관심이 없는 사람의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화제를 바꾸려 한다면 이는 관심 부족의 신호다. 특히 내가 이야기할 때 스마트폰을 보거나 딴청을 피우는 행동은 상대가 나의 존재 자체에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뜻일 수 있다. 반대로 좋아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작은 것이라도 기억하려 하고 공감하려는 노력을 한다. 만약 상대가 내 이야기에는 건성으로 반응하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는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그 차이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내가 고민을 털어놓아도 위로하기보다는 피상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이는 정서적인 거리감의 신호다. 대화에서 나의 감정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상대는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넷째, 내 실수를 유독 강조한다. 누군가를 싫어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단점을 유독 부각하는 경향이 있다. 작은 실수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꼬집거나 비꼬는 듯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같은 실수를 해도 별다른 반응이 없는데 나에게만 유독 날카로운 지적을 한다면 이는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내 장점이나 성취를 축하해 주기보다 깎아내리려 하거나 별것 아니라는 듯 반응한다면 그 감정은 더욱 분명해진다. 내가 실수를 하면 의도적으로 더 많은 사람이 듣게 만들거나 공개적으로 지적한다면 더욱 신경 써야 한다. 칭찬보다는 비판을 더 많이 하고 장점은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면 이는 나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반영된 것이다. 이러한 태도가 지속된다면 상대는 나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다섯째, 나와 함께하는 시간을 피한다.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지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가능한 한 거리를 두려 한다. 모임이 있을 때 내가 가면 갑자기 바쁘다며 빠지는 경우 또는
내가 있으면 빨리 자리를 뜨려 한다면 이는 나를 불편하게 여긴다는 신호일 수 있다. 특히 같이 있어야 하는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대화만 하고 필요 이상으로 거리를 유지하려 한다면 상대는 나와의 교류를 원치 않는 것이다. 일부러 마주칠 상황을 피하거나 약속을 잡아도 갑자기 취소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더욱 주의해야 한다. 단체 활동에서도 나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거나 나와 어울리지 않으려 한다면 상대는 나를 멀리하고 싶은 것이다. 그 사람이 편한 관계를 형성하는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해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여섯째, 장난이나 농담이 불쾌하게 들린다. 유머와 농담은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하지만 싫어하는 감정이 깔려 있으면 공격적인 형태로 변질된다. 상대가 나에게 하는 농담이 유독 날카롭거나 기분 나쁜 방식으로 전달된다면 이는 호감이 없다는 증거다. 특히 내 약점을 농담 삼아 반복적으로 언급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 나를 희화화하는 발언을 한다면 이는 무의식적으로 나를 깎아내리려는 행동일 수 있다. 이러한 태도가 지속된다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상대가 나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신호로 봐야 한다. 장난이더라도 나를 깎아내리는 내용이 많아지고 반복된다면 이는 단순한 유머가 아니다. 이러한 행동이 반복된다면 상대는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일곱째, 나에게만 특별히 다르게 대한다. 사람이 특정한 개인을 싫어할 때는 그 태도가 은연중에 드러난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에게는 친절하게 대하면서 나에게만 무뚝뚝하거나 차갑게 대한다면 이는 감정을 숨기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도움을 요청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는 쉽게 도와주면서 나에게만 냉정한 태도를 보인다면 이는 분명한 거부의 신호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호감을 느끼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배려를 베풀지만 반대로 비호감을 느끼는 사람에게는 최소한의 관심만을 준다. 나와 있을 때는 딱딱하게 굴면서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는 부드럽다면 감정을 의심해 봐야 한다.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않더라도 행동에서 차이가 난다면 그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누군가 나를 싫어하는 신호를 보낸다면 그것을 억지로 바꾸려 하기보다 스스로의 감정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필요는 없으며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 할수록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신호를 빨리 파악하고 감정 소모를 줄이는 것이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를 존중하고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는 사람과 맺어야 한다. 굳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신경 쓰느라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아라.